역사의 한 페이지를 펼치면 시대를 뒤흔든 한 남자의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거대한 왕조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었고 날카로운 그의 지략은 때로 역사의 흐름을 피로 물들이기도 했죠. 하지만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섰던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무덤조차 온전히 지켜지지 못한 채 파헤쳐지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그는 격동의 시대를 꿰뚫어 본 천재적인 선각자였을까요? 아니면 결국 자신마저 파멸로 이끈 잔혹한 악마였을까요?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뿌리내리던 격변의 시기, 한 남자의 인생은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따르는 냉혹한 대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갈망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한 시대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꾸어 놓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킹메이커이자 권력의 화신이었던 한명회의 파란만장한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혼란스러운 기운이 가시지 않던 시절,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명회. 비록 명문가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살던 시기에는 이미 가문의 영광이 퇴색되어 있었죠. 젊은 날에 그는 변변한 관직 하나 얻지 못해 초라한 선비의 삶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낡은 서책에 코를 박고 밤늦도록 글을 읽는 그의 뒷모습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은 야망과 함께 불안한 시대에 대한 고뇌가 엿보였습니다. 그는 거리의 풍경을 무심한 듯 살피면서도 그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였죠. 자신이 가진 비범한 재능을 알아줄 곳을 찾아 헤매던 한명회는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뜻밖의 기회를 포착합니다. 바로 당대의 왕족 중 한 명이었던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인물이었죠. 수양대군은 왕실의 권력 다툼 속에서 점차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고 한명회는 그런 수양대군에게서 자신의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보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전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꿈틀대는 거대한 에너지를 감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두 사람의 만남은 어두운 밤, 수양대군의 사저에서 비밀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한명회는 긴장감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수양대군을 마주했고 그에게 자신의 비범한 통찰력과 치밀한 계책을 조용히 펼쳐 보였을 겁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서 수양대군은 한명회라는 이름 없는 선비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을 테죠. 그렇게 한명회는 단순한 선비를 넘어 수양대군의 그림자 속에서 그의 야망을 현실로 만들 책사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무명의 그늘에 머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낡은 서책 대신 피 묻은 칼날이 난무하는 권력의 한복판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친 것이었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어떻게 피로 물든 권력의 서막을 열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한명회는 그렇게 수양대군의 곁에서 그의 야망을 현실로 만들 첫 단추를 꿰었을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복잡하게 얽힌 권력의 지형도가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을 테죠. 당시 조선은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권한은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같은 대신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으로서는 이 상황이 자신의 입지를 위협한다고 느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왕실의 안위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명회는 바로 이 불안정한 틈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에게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장기를 두듯 한 수 한 수 앞을 내다보며 판세를 통째로 뒤집을 계책을 섬세하게 제시했죠. 그의 가장 섬뜩하면서도 결정적인 제안은 바로 살생부였습니다. 권력의 핵심 인물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을 제거할 순서와 방법까지 치밀하게 계획한 목록이었죠. 이 살생부는 단순히 목숨을 빼앗을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피바람 속에서 누구를 살려두고 누구를 제거할지 모든 것을 결정할 냉혹한 설계도와 같았습니다.
이 계획이 얼마나 정교하고 잔인했는지 살생부의 이름이 오른 자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명회의 비범하면서도 서늘한 면모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죽음을 피할 길은 없었으니까요. 마침내 1453년 음력 10월 10일 깊은 밤, 역사의 물줄기를 송두리째 바꿀 피해 서막, 바로 계유정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궁궐과 도성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죠. 수양대군의 병사들은 한명회가 짠 계획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가장 먼저 김종서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늙은 재상은 한밤중에 기습당해 칼을 맞고 쓰러졌고 그의 아들들 역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비명소리와 칼 부딪히는 굉음이 밤새도록 끊이지 않았습니다. 충직한 신하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하나둘 쓰러져 갔고 그들의 붉은 피는 차가운 돌바닥을 붉게 적셨습니다. 이 모든 참극의 한가운데에는 한명회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칼을 들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하며 자신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심지어는 예상보다 더 빠르고 잔혹하게 시행되는지를 냉철하게 지켜봤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사륙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처럼 그의 손짓 하나하나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과 조선의 운명이 걸려 있었던 셈이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갑고 예리했을 겁니다. 오직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렬한 의지와 성공에 대한 확신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단 하룻밤 사이에 조선의 권력 지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을 비롯한 수많은 대신들이 제거되었고 어린 단종은 모든 실권을 잃고 허울뿐인 왕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양대군은 더 이상 왕의 동생이 아니라 압도적인 무력과 지략으로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쥔 실세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수양대군의 곁에는 피로 얼룩진 이 혁명의 설계자 한명회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무명의 선비였던 그는 이제 단순한 책사가 아닌 권력의 정점으로 향하는 첫 계단을 단숨에 뛰어오른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 핏빛 권력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시대를 만들어갈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것이었죠. 그의 이름은 이제 역사에 선명하고도 잔혹하게 새겨질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이렇듯 피로 물든 혁명의 한복판에서 무명의 선비였던 한명회는 마침내 권력의 핵심부에 우뚝 섰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책사라는 이름을 넘어섰죠. 수양대군이 피해 쿠데타를 통해 세조로 즉위하자 그 공을 인정받아 좌익공신 1등에 책봉되며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로 급부상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제 조선 왕조의 명운을 좌우할 막강한 힘이 쥐어졌고 그의 시선은 언제나 권력의 가장 높은 정점을 향해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화려한 영광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거대한 파도와도 같은 압박감과 끊임없는 위협에 시달리는 곳이었죠. 세조의 왕위는 아직 불안정했고 어린 단종의 보기를 은밀히 꿈꾸는 세력들이 조정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이때 한명회는 또 한 번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냉철하고 잔혹한 판단을 내립니다. 단종 복위운동, 이른바 사육신 사건이 터지자 그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이들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섰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등 충절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수많은 인물들이 그의 칼날 아래서 비참하게 쓰러져 갔죠. 이는 단순히 반역 세력을 진압하는 행위를 넘어 세조의 권위를 천지에 확고히 하고 그 어떤 도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하고도 피비린내 나는 경고였습니다. 한명회는 이 끔찍한 피바람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졌고 그의 이름은 충신들의 붉은 피로 더욱 짙게 그리고 영원히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의 냉혹한 결단은 비단 반대 세력의 제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왕실 내부의 복잡한 문제들에도 그의 차가운 그림자가 깊숙이 드리워졌죠. 패비 윤씨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일 겁니다. 세조의 손자이자 예종의 뒤를 이은 성종의 비였던 윤씨는 투기와 질투라는 명분 아래 폐위되고 결국 사사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이 사건에서 한명회는 직접적으로 독약을 내리는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가 치밀하게 구축한 권력 시스템과 숨막히도록 냉혹한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왕실의 안정과 권력의 유지를 명분으로 삼아 때로는 잔혹한 희생을 묵인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굳건히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조선 왕실의 심장부, 즉 왕의 자리를 향해 있었고 그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것이죠. 깊은 밤, 궁궐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갈 무렵에도 한명회의 집무실에는 여전히 불이 밝혀져 있었을 겁니다. 그는 수많은 서책과 문서가 쌓인 책상 위에서 복잡한 정치적 모략들을 끊임없이 구상했을 테죠. 수많은 대신들을 호령하고 때로는 달콤한 말로 회유하며 때로는 서늘한 위협으로 굴복시키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권력의 화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권력을 향한 흔들림 없는 강렬한 의지와 함께 그 거대한 권력을 지키기 위한 깊은 고뇌와 상상을 초월하는 압박감도 함께 서려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세운 왕조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절대적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매 순간 냉혹하고 비정한 선택을 강요받았으니까요. 조선의 왕실은 그의 손안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체스판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단 한 번의 아주 작은 실수가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는 언제나 차가운 이성과 치밀한 계산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피와 음모, 그리고 철저한 이해득실로 점철되어 갔습니다. 권력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잔혹한 그림자가 그의 삶을 감싸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의 권세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늙어가듯 한명회 역시 말년에 접어들며 시대의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가 오랜 세월 공들여 쌓아 올린 견고한 성체는 새로운 왕, 즉 연산군의 등장과 함께 예상치 못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던 그였지만 늙고 병든 몸으로 초조하게 정세를 살피는 그의 모습은 이전의 냉철한 책사와는 사뭇 달랐을 겁니다. 젊고 예측 불가능한 연산군에게서 그는 자신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직감했을까요? 한명회는 이제 더 이상 왕실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자 조종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영광이 그에게는 족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연산군은 할아버지 세조와 아버지 성종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통치했고 그의 변덕과 광기는 노회한 권력자조차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었죠. 한명회는 자신의 손으로 옹립한 왕들이 이룩한 평화와 안정 속에서 자신의 시대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며 과거의 영웅들을 삼켜버리곤 하죠. 특히 연산군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어머니 패비윤 씨에 대한 아픔은 한명회를 비롯한 공신들에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패비윤 씨 사건은 과거 성종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연산군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고통이었고 이는 결국 갑자사화라는 피바람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었죠. 한명회는 패비윤 씨의 패출과 사사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던 인물 중 한 명이었으니 연산군의 복수심이 그를 향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렸던 냉혹한 결단들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까요? 과거의 모든 선택이 결국 현재의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버린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1504년 연산군 10년, 조선을 뒤흔든 대규모 숙청 사건인 갑자사화가 터지고 맙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원한을 갚는다는 명분 아래 당시 살아있던 공신들은 물론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의 무덤까지 파헤치는 잔혹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신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연좌되어 비극을 맞이했죠. 이 피비린내 나는 광풍 속에서 이미 1487년에 생을 마감했던 한명회 역시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죽은 지 17년 만에 다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연산군은 한명회에게 부관참시라는 극형을 내렸습니다. 이는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꺼내 목을 베고 사지를 찢어 길거리에 내거는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었죠.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왕을 만들었던 한명회의 무덤이 파헤쳐지는 장면을 말이죠. 흙먼지가 날리고 관이 부서지며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있던 그의 시신이 차가운 햇빛 아래 드러났을 겁니다.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시신은 능욕당하고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권위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과 후손들 역시 몰락을 피할 수 없었죠. 그의 재산은 압류되고 남은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을 겁니다. 왕을 만들었던 킹메이커의 마지막은 자신이 세운 왕의 손에 의해 죽어서까지 능멸당하는 비극으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누렸던 환희는 결국 무덤마저 파헤쳐지는 허무함과 비통함으로 돌아왔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운명일까요? 한명회의 파란만장했던 삶은 우리에게 권력의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스스로 왕을 만들고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는 결국 권력이란 얼마나 허망하고 또 잔혹할 수 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그가 이룬 업적은 조선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와 희생이 따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이 초래하는 파멸은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역사의 교훈이 아닐까요? 우리는 한명회라는 인물을 통해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으로만 남아있지만 이처럼 한명회의 비극적인 최후는 우리에게 승리 뒤에 숨겨진 그림자, 그리고 권력의 허무함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합니다. 과연 한명회는 시대를 읽은 천재였을까요? 아니면 파멸을 부른 악마였을까요? 그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몫이겠지만 그의 삶이 남긴 질문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